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즐거운 한 주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죠.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선물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숏 포지션이 우세를 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 우세를 했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의 BTC 선물 포지션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55%, 숏 포지션이 48.45%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죠.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또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신탁 자산 보유량이 889.66BTC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889개가 증가를 하며 총 64만 8천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65만 개에 도달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GBTC에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하루 증가액 또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2021년에 들어서 엄청난 호황세를 보였던 덕일까요? 직원의 숫자 또한 2배로 늘린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보고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비트코인에 뒤이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현재 가장 많은 기대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2.0 업데이트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2.0 업데이트의 경우는 이번 연도 중순에 업그레이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2.0 2021년 중순에 업그레이드 계획이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차세대 네트워크 이더리움 2.0에 대하여 2021년 중기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하드포크를 진행할 것이라 하지만 이더리움 2.0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이더리움 1.0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해 준비라고 이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이더리움 2.0의 기술적 분석인데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 업데이트의 경우는 역대급 업데이트로 불리우고 있죠. 기존의 방식이던 POW에서 POS 방식으로 넘어갈 뿐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의 경우 스테이킹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 스테이킹 기능을 지금 맛볼 수 있는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본 내용입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2.0을 위한 새로운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2.0의 거래와 관련된 대체 토큰 거래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래 페어는 BETH 대 ETH로 이제 한국 시간 29일 21시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BETH의 경우는 바이낸스가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에 맡긴 이더리움을 1대1로 분배받는 대체 토큰이라고 하는데 2.0 단계가 개시한 후 이더리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스테이킹에 이더리움을 맡긴 유저는 그 증명으로서 비이더리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서도 유저는 매일 비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개발과 내년인 2022년 실질적인 사용을 하려는 계획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이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각 국가 간 CBDC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2021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BIS에서 이제 디지털 통화에 대하여 또 한마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을 언급했을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는 디지털 통화 발행을 검토하는 국가 증가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결제은행 BIS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인 CBDC에 대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CBDC를 검토하는 중앙은행이 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조사하는 은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반면 BIS는 암호화폐가 아직 주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는 선진 경제국과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60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하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BIS는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CBDC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개념적인 시도에서 이제는 실험 및 파일럿 프로젝트로 옮겨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BIS의 경우는 CBDC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 가속화된 결제의 디지털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위협 등이 CBDC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이 되며 전 세계는 빠르게 언택트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들은 폭락을 하며 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고 점점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은 전 모든 자산을 통틀어 제일 먼저 가격 회복에 성공을 하였으며 뒤따라 다른 자산들 또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코로나가 잡히지 않자 전 세계의 각국의 중앙정부의 경우는 잠재적인 코로나 장기화를 마음먹으며 언택트 시대에 맞게 진화해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주도적으로 시도를 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의 경우는 CBDC를 통해 미국의 달러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났었는데요.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코로나 창궐하기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는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경제 부양책을 목적으로 무제한적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1250원까지 높았던 달러의 가치가 한화 현재 1100원대까지 내려오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점점 낮아지는 달러의 가치에 비해서 이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 자산을 모색하던 와중에 미국의 통화금융청 OCC에서 일반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허용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죠. 뒤이어 브랜드 기관들의 연이은 투자 러시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그 어떤 자산들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글로벌 거시적, 경제적 상황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많은 것들이 바뀌며 자금이 몰리는 곳을 민감하게 찾을 수만 있다면 큰 부가 선물로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확장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가 소송이 이제 연이어서 3개가 걸리면서 골치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소식의 경우 리플사가 리플사의 영업자금 마련을 위해 XRP의 유동성을 조절하며 판매해 왔다며 투자자들이 모여 소송을 건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 4천만 XRP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4천만 XRP가 이체가 된 것일까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4천만 XRP가 이체되었다. SEC 소송 대비 변호사 선임 비용 지불로 추정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XRP의 대규모 이체가 리플의 소송 준비 비용 지불과 관련이 있다고 블록체인 미디어인 뉴투데이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12시경 웨일 얼렛에 따르면 리플 소유 월렛에서 한 주소로 4천만 XRP가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리플 소유의 월렛 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체를 받은 주소의 월렛은 리플의 외부 위탁 월렛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운영 비용 등 이제 회사 관련 지출 시 XRP의 현금화에 사용되는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21명의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 상황 속 XRP로 꼭 주었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게 볼까요? 아니면 XRP로 주지 않았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참 안 그래도 안 좋은 리플사와 XRP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이번 트랜잭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리플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 78포인트 대비 2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공포 탐욕 지수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루 만에 탐욕 단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상승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굉장히 견고하며 굳건합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